전문가적 분석 능력, 역량, 정보 이런 것들을 지식 공유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. 네, 계기는 사실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죠. 각각의 이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 내는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지금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고 세상 누구도 자기 생애 동안에 이런 사태를 극복해봤던 리더나 어떤 시민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뭐 학자도 없고 미국의 CDC 얘기도 하지만 미국 CDC도 사실 팬데믹을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인류가 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. 이러려면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겪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됐는데 전문성, 학문성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흔쾌히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하셨거든요. 아마 그 연구자들이라면 다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. 나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다 같이 모였었을 때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제가 이제 사실 1월 달에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터졌었을 때 뭐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도 있었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2월 달에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? 약은 왜 안 나와?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. 근데 현재 약도 없고 항체도 없고 백신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모든 게 통합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왜 약이 빨리 안 나오는지, 그럼 우리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, 집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좀 잘 하도록 하는 것,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. 예를 들면 뉴욕에서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대,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, 과연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이 지속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인가는 이제 얼마만큼의 인천공항으로 유입되는 비행편들을 늘려야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학교도 계속해서 닫을 수는 없으니까 열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뭐에 근거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많이는 데이터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. 과학자로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1월 말부터는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발표되는 데이터나 WHO에서의 반응,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반응, 유럽에서의 반응, 우리나라에서의 반응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.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WHO가 빨리 들어갔었어야 되고 우한에,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됐었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남의 나라 일이거나 아시아 일이라고 손 놓을 수가 없었어요. 과학적 결정으로 하면.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런 팬데믹이 온 거거든요. 팬데믹이 100년 동안에 안 왔다고요?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1914년 이때 이후에 안 온 이유가 뭐였냐면 그만큼 잘 방어를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그걸 못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져요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재난 앞에서 극복을 한다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저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되는 이때 빨리라도 시작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모아놓고 통합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정말 사실은 융합 연구가 중요하죠. 근데 예를 들어 인문하고 자연과학이 같이 융합하면 딱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붙여놨을 때는 재미있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불행한 사태지만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융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생명과학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이 바이러스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적 탐구를 하고 그게 이제 약을 만들고 항체를 만드는 것에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또 사회하고 연동되고 이러려면은 이거를 뭐 요새 논의되는 이게 만든 회사가 너무너무 돈 많이 들이고 그 나라가 돈 많이 들였는데 왜 이게 공공재여야 돼?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공공재여야 됩니다.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 연동돼 있거든요.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융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어쩌면은 융합 연구를 그냥 표방하는 것보다 이런 계기에 아주 자연스럽게
이런저런 그 융합이 나올 거다, 협업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연구팀이 서울대에서 이제 기반이 돼서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정말로 개방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마당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라도 와서 얘기를 하자라는 그 취지예요. 그래서 완성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기보다 알고 있는 지식을,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하고 나누는 게 우선이고,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협업해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연구자들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? 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그 데이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이거는 연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 방향의 소통 채널을 열고 싶다는 좀 그 욕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고,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좀 제공하시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협업하는 그런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모든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. 근데 이 코로나19 그 팬데믹 세계 대유행은 100년 만에 찾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문제와 이슈가 필요한 데이터와 이런 게 전 분야에 걸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라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의 전문가적 분석 능력, 역량,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일단은 지식 공유를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,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 있을 거고, 다른 하나는 아마 이 기회에 우리 대학이 원래 하고 있었던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와 전 인류의 그 재난 앞에서 우리가 공공성의 연구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었거든요. 앞으로는 그런 쪽의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게 진작시켜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